자, 시청자 여러분, BHI 주주분들 반갑습니다. 5월 14일 10시 20분인데요. 지금 잘 가고 있죠? 55%를 돌파했습니다. 아주 그냥 땡큐 베리 몽키합니다. 우리 세령님들. 자, 그래서 일단 어저께 영상을 제가 찍어 드리려고 했는데 저희 구독자님들은 아실 겁니다. 제가 할 말이 없으면은 못해요, 말을. 근데 어저께 할 수 있는 게 이거밖에 없었어요. 한수원 관련돼 가지고 그 서명식도 미루는데 계약은 이행한다. 뭐 그래가지고 좀 이상했잖아요. 그래가지고 뭔가 좀 누가 태클을 거는 거 아닌가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예, 이 사람이었습니다. 이 사람은 프랑스 출신이고요. EU에서 불공정 보조금을 조사해야 된다.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한수원의 원전 계약 중단 요구를 했다라는 내용들이 이제서야 나왔기 때문에 그래서 BHI 관련돼 가지고 저희가 갖고 가는 명분이 몇 가지가 있었지만 첫 번째 원전, 두 번째 SMR 했는데 원전 관련돼 가지고 한수원이 좀 날개를 달아줄 거다. 체코 원전이 그거였는데 자꾸 딴지를 누가 해서 겐세이 자꾸 길막을 해가지고 뭔가 했더만 저거였던 것 같습니다. 좀 무시해도 될 것 같은 상황인 것 같고요. 그리고 기술적 차트 분석 같은 경우도 어저께 그저께 제가 그랬죠. 이 추세 상단선을 넘어와서 여기서 놀면 상관이 없다. 그렇기 때문에 어저께 같은 경우에도 그냥 상관없잖아요. 그래서 할 말이 없어가지고 어저께는 패스를 했는데 오늘 좀 할 말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자, 그래서 영상 끝까지 시청을 해주시고요. 자, 또 이제 이분들 다 어디 가셨는지 또 없어지셨어요. 오늘 중요한 내용이니까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구독과 좋아요 감사드리고요. 문자로 수급을 전송해 주신 구독자님들에 한해서 제 영상을 봐주시는 시간에 대한 감사한 마음으로 타점을 제가 보답하는 마음으로 무료로 보내드리고 있다는 점 말씀드리고, 무료로 보내드렸으니까 지금 비중이 50%밖에 없겠죠. 저희가 매도를 한번 했습니다. 20% 한번, 30% 한번. 비중 얘기예요, 비중 얘기. 그래서 지금은 수익률을 이 정도로 달성을 해놨는데 목표가를 조금 더 높게 가져가도 될 것 같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거 5월 12일 날 영상인데 제가 두산에너빌리티가 SMR 우리나라 대장이라고 그랬잖아요. 제가 뭐라 그랬는지 잠깐 볼까요? 사실 지금 차트적인 입장으로 제 입장을, 제 분석을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리면 이거 돌파해야 된다고 보이거든요. 제가 봤을 때는. 그래서 돌파를 해줄 거라고 보이는데, 자, 이거는 노란색이 훨씬 많죠. 이게 두산에너빌리티입니다. 우리나라 원전 대장급이라고 해도 되는 건데, 얘가 과연 어떻게 됐을까요, 오늘? 돌파했습니다. 신고가가 오늘 여기로 나왔죠. 그래서 돌파를 했다는 거를 말씀드리려고 보여드렸고, 얘가 돌파를 한다고 했으니까 당연히 얘도, 어저께 개파라고 했던 거를 다시 끌어올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근데 이제 우리가 체크해야 될 내용들이 좀 몇 가지가 있는데, 일단 제가 오늘 얘가 올라갈 수 있었던 거를 조금 예상했던 부분은 그 기억나시나요? 미국의 대장급 원전 종목이 있다는 거. 뉴스케일 파워입니다. 얘가 지금 올라가고 있죠. 20%는 올라갔는데 이거 방금 전에 나온 뉴스거든요. 10시 44분이니까 40분 전이구나. 트럼프 원전 4배 확대라는 이슈 때문에 뉴스케일 파워가 올라갔고요. 그 다음 두산에너빌리티 같은 경우에는 SMRC가 대박 기회라고 했는데 이걸 조금 더 자세히 다뤄준 뉴스가 있어요. 수혜를 기대한다고 했는데 60기 이상, 와 진짜 존나게 많이 하는 건데 한국 원전 기업과 협업을 한다라고 되어 있고요. 어쨌든 간에 이래나 저래나 뭐 여러 가지 내용들은 알아서 체크를 하시고 이게 중요한 거죠. 두산에너빌리티가 큰 사업 기회를 잡을 수 있다고 본다. 예상을 할 수 있는 거죠. 근데 두산에너빌리티를 왜 자꾸 BHI 영상에서 말씀드리냐면 같은 섹터니까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일단 한수원 관련돼 가지고 27조 7코 원전 시장에 대한 계약 체결을 가지고 온다고 하더라도 이 정도 금액이면은요, 우리나라 공기업들 한국전력, 한국수자원, 그리고 두산에너빌리티, 대우건설, BHI, 한전기계, 한전기술 뭐 이렇게 다 얘네 다 같이 올라갈 수 있는 섹터의 흐름을 가져갈 수 있는 거고요. 지금 미국의 트럼프가 원전을 저렇게 늘린다고 하는 부분들도 지금 여기에서 어느 정도 수혜가 될 수 있다라는 기대감 때문에 추세를 이어가고 있다고 볼 수가 있죠. 세력주의 조건 1번, 2번, 3번 중에 제가 항상 말씀드렸듯이 2번이 중요하다고 말씀드렸습니다. 3번의 재료를 이미 노출해가지고 돌파를 시켜놨기 때문에 지금부터는 여기를 잘 지켜주는 모습, 세력주의 조건 2번 자리를 만들어주는 게 정말 중요합니다. 그거에 대한 추가적인 뉴스로 이제 어저께 그 시간에 마무리 때 6시에 나왔던 건데 다시 수정을 했더라고요. 2시에. 보시면 6년 만에 한수원이 신형 원자로 개발을 돌입을 한다. 연 16기 늘어나는 원전 시장이라고 하니까 미국의 그늘을 벗어나가지고 점유율을 확대해 나선다. 근데 사실 이게 여러분들한테 그 BH 영상 초창 영상에서 말씀을 드렸었는데 미국의 원전 시장 기술력이 대빵은 맞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이걸 기술력으로 따졌을 때 추격해서 올라가고 있는 상황이고, 그래도 우리나라가 좀 잘 하잖아요. 뭐든지 좀 빨리빨리 잘 하는데 그런 부분에 있어가지고 성장 속도가 굉장히 빨라서 체코 원전도 가져오고 뭐 UAE에도 진출하려고 그러고 뭐 그런 내용들이 있는 겁니다. 어쨌든 간에 미국에서 대빵적인 SMR
기술, 그러니까 어쨌든 간에 신기술 같은 경우에는 미국이 제일 짱이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같이 협업을 한다. 우리나라 기업이 그렇게 된다는 게 최대 호재라고 볼 수가 있고, 거기에서 지금 대장급 종목이라고 보이는 두산에너빌리티가 저렇게 야금야금 올라가게 된다고 하면은 저기서 신도가를 돌파해가지고 뭔가 뉴스를 돌파했을 때는 얘가 지금 상대적으로 두산에너빌리티보다는 시가총액이 작잖아요. 지금 9,400억이면 사실 작은 건 아닌데 두산에너빌리티가 얼마지? 지금 이제 19조 가까이 되고 있거든요. 지금 전일 시가총액이 18조 9,900억이니까 오늘 이제 오늘 19조를 돌파를 했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저희가 가져가면서 명분의 지속성도 체크를 하고, 그리고 BHI를 제가 선택했던 이유 중에 가장 큰 이유는 그거라고 말씀드렸죠. 몸집이 좀 더 작다. 그리고 신고가가 얼마 안 남았었다. 그리고 수주 관련된 내용들이 기대가 된다. 뭐 여러 가지 복합적인 내용들이 있었기 때문에 이걸 선택했다고 말씀드렸었습니다. 근데 이제 여야가 상관없이 갈 테마인가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조금 짚어봐야 되는 건데, 오늘은 이제 기술적인 분석을 할 필요가 없어요. 왜냐하면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아까 말씀드렸죠. 세력주의 조건 2번을 지켜주면 된다. 그것만 우리가 체크하면 된다고 말씀드렸고, 타점도 우리는 매도 타점에 집중을 할 겁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요거에 대한 내용을 뒤에서 다뤄드릴 건데, 세력주의 조건 1번, 2번, 3번에 대한 내용들을 지금 구독자님들은 다 아시는데 새롭게 시청하신 분들은 모르시잖아요. 이거 정말 중요한 내용이고 앞으로 제 구독자가 되실 거 아닙니까? 네, 요거를 아시면 이해가 훨씬 빠르시니까 이거 관련돼서 설명해드리고 말씀드렸던 거 정리하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에 내용 잘 들으셨죠? 그럼 지금부터 여러분들한테 제가 구독자님들하고 종목을 세팅할 때 세력주로 한다고 했습니다. 여러분들의 주식 인생의 터닝 포인트가 될 수 있을 세력주에 대한 내용 지금부터 간단하게 풀어드리도록 할 테니 무조건 집중하셔야 됩니다. 세력주가 되려면 기본적으로 수급이랑 그리고 저항과 지지가 있어야 되고요. 재료와 주도 섹터가 있어야 되는데 이거를 풀어드리도록 할 텐데요. 옆에 보이시는 거는 상지건설이라는 미친놈의 점상을 갖던 이재명 테마주로 엮인 종목입니다. 이게 세력주일까요? 아닙니다. 이건 작전주라고 합니다. 작전주는 어느 정도 주가를 만들어 놓고 그 위에서 거래량을 터트립니다. 이게 바로 작전주고요. 이런 경우에는 조막손들, 세력 중에서도 좀 자금이 작은 애들이 하는 게 이런 형태로 가게 됩니다. 왜냐면은 주가를 펌핑 시켜놔야 얼마 안 들어갔어도 여기서 거래를 통해 가지고 극대화를 시킬 수 있기 때문이죠. 그렇다면 여러분들 주식을 11년 했는데 유튜브 지금 입문한 지 한 달도 안 됐는데 100%가 넘는 수익을 가져왔던 게 있다. 믿으실까요? DSC 인베스트먼트 최근에 엄청나게 핫했던 종목인 거 아시죠? 그럼 이거 보시면서 무슨 생각을 하셨어요? 여기서 사가지고 미친놈이 있을까? 와 대박이다 라고 했을 때 제가 이거를 구독자님들과 함께 영상으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수익을 냈다 그러면은 그런 미친놈이 저라면 어떻게 하실래요? DSC 인베스트먼트는 원래 퓨리오사 AI 관련돼 가지고 메타 인수합병 때문에 여기서 점상을 가고 이렇게 움직였던 놈이죠. 근데 여기서 장대 음목이 나왔습니다. 퓨리오사 AI가 메타 보고 너네랑 안 해 라고 했기 때문에 재료 소멸이 됐는데요. 제가 이때 뭐라고 말하는지 이 많은 영상들 중에서 3월 26일 뭐라 그랬는지 좀 보실까요? 하여튼간에 여기서 꼬리를 계속 만들어주면서 매물대 새로운 지지라인을 만들어주면 4,200원이라는 가격이 탄생하면서 꼬리를 만들어주면서 지지라인을 만들어주면 가겠다라고 얘기한 게 이때입니다. 재료 소멸이 됐는데도 불구하고 제가 왜 이 얘기했을까요? 지지를 지켜준다 그러면 세력이 남아있단 소리거든요. 자 그럼 여러분들이 봤을 때 수급이 들어왔나요? 안 들어왔나요? 이거 노란색 선은 뭐냐면요. 일봉 1,000억 거래대금 이상이 나온 캔들에 표시되는 겁니다. 재료 소멸이 됐던 이날 기준했을 때도 앞에 3개나 1,000억 거래대금이 있었죠. 수급이 들어온 게 아닌가요? 수급이 들어온 게 맞죠. 지지를 해줬나요? 지지를 해줬죠. 그럼 여기서 돌파가 났을 때 어떤 재료였을까요? 퓨리오사 AI가 메타를 깠다 그랬는데 여기서는 일자리 테마로 엮였습니다. 근데 그거에 대한 눈치를 제가 이때 챘다면 믿으시겠습니까? 4월 4일입니다. 그 정도가 된 것 같아요. 다음 주쯤에 나올 것 같아요. 한 번은 4월 4일 날 다음 주쯤에 나올 것 같아요 라고 얘기를 했죠. 다음 주에 나왔죠. 그렇다면 여러분들 전략적으로 이 종목의 재료가 좀 애매할 때는 어떻게 하십니까? 매매를 비중이 100%가 있다고 했을 때 이걸 한 번에 다 파나요? 아니죠. 전략적으로 가게 되면은 재료에 대한 확신성이 좀 애매할 때, 자리에 대한 부분이 좀 애매할 때, 그럴 때는 비중을 줄이면서 부분적으로 매도를 하면서 수익 실현을 하면서 챙겨가면서 올라가는 게 맞죠. 그렇다면 제가 여기서 얼마를 챙겼을까요? 4월 9일입니다. 어느 정도 수익 실현을 했기 때문에 다시 돌리지 않을까 이제 그런 생각이 들어서 일단 30%라는 매도에 대한 저의 관점에 대한 타점을 이제 구독자분들에게 문자로 보냈고요. 비중 30%를 정리했다고 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한테 다시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제가 위에 010-7666-8354 번호를 적어놓고 여러분들한테 타점을 보내드리면서 구독자님들하고 같이 매매를 한다 그랬던 메리트가 있을까? 라는 부분 생각해 보셨나요? 지금은 차트를 다 펼쳐놨으니까 그런 건데 여러분들께서는 이렇게 줄여놨을 때 매일매일 하루하루가 지나가면서
언제 어떻게 어디서 매도를 하시려고 생각하셨습니까? 제가 정리를 했던 매도 단가는 10,000원 이상입니다. 플러스 140%가 될 수 있는 그 자리는 여기입니다. 이게 어떻게 나온 걸까요? 여러분들은 이런 음봉이 나왔을 때 매도하고 싶지 않으셨을까요? 그거는 세력주의 세 번째 조건인 재료와도 연관이 있습니다. 이 재료가 어떤 재료냐에 따라서 가져갈지 말지 그 다음 목표가를 어떻게 잡아야 될지 수정을 해야 됩니다. 제가 요날 점상을 갔습니다. 언제? 왜? 이재명이 퓨리오사 AI에 방문을 했거든요. 그러면 이거 가지고 제가 최초의 DSC 인베스트먼트를 말씀드렸을 때 목표가가 8,000원이었습니다. 8,000원만 하더라도요. 지금은 이렇게 넘어갔지만 월봉상 신고가였습니다. 근데 제가 이 점상을 보고 뭐라 그러는지 4월 14일 날 한번 볼까요? 목표가는 저희가 8,000원을 잡았는데 이렇게 점상을 가버리게 되면 수정을 해야겠죠, 당연히. 10,000원으로 일단 잡아야 될 것 같은데요. 점상 가격만 보고 저는 10,000원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라운드 피겨 구간이라고 말을 했고요. 이때 잔량이 110만 주 정도밖에 안 됐었습니다. 쫄리죠, 솔직히. 매도를 하시지 않았을까요? 과연 나는 매도 안 했어 라고 자신있게 말씀하실 분이 몇 분이나 계실까요? 그리고 4월 15일 대망의 전체 비중 매도한 날 그냥 대놓고 써놨습니다. 7거래일 만에 140% 수익 실현했다. 보내줘도 된다라고 생각을 한다. 10,000원대 매도할 때까지만 해도 140%를 넘어가고 있었는데요. 제가 7거래일 만에 140% 비중 30%를 여기서 털고 나머지 비중 70%를 140%를 먹었다는 거는 무슨 얘기냐면요. 여러분들께서 1,000만 원을 만약에 이 종목을 샀다 그랬을 때 30%를 매도했을 때가 50% 수익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면은 300만 원어치를 매도를 해도 수익이 150만 원입니다. 그러면 700만 원이 남아 있잖아요. 근데 매도할 때 140%예요. 그럼 매도할 때 수익이 얼마입니까? 수익만 980만 원입니다. 매도할 때 여러분이 1680만 원을 매도하게 되는 거죠. 이게 바로 전략적인 거고 이게 바로 세력주입니다. 수급이 확인이 됐고 저항과 지지를 통해서 지켜줘야 되는 부분들을 지켜주고 재료를 둔갑시켜서라도 주도 섹터와 맞춰가지고 분출을 시킨다. 이게 바로 세력이고요. 그런 세력주들로 세팅을 해놨기 때문에 지금 현재 주가가 떨어지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조금 지수가 올라왔다고 하더라도 60%, 40%, 30%, 20% 이런 수익권 종목들이 난무하는 겁니다. 제가 여러분들한테 타점을 보내드린다. 구독자님들하고 같이 매매를 한다. 이런 거는요. 여러분들한테 강요하는 것도 아니고요. 여러분들의 자유시고요. 그리고 리딩도 아닙니다. 제가 영상을 찍어서 편집을 해가지고 유튜브에 올린 다음에 여러분들께서 그걸 보시는 데는 저녁 6시가 넘어갑니다. 그렇다는 거는 장이 9시부터 3시 반에 끝나는데 그 동안에 이미 타점들이 다 나오기 때문이죠. 그래서 영상으로만 해결할 수 없는 부분들을 문자로 충족하려고 이렇게 번호를 써놓고 여러분들한테 타점을 보여드린다고 하는 겁니다. 세력주가 뭔지 아시겠죠? 그리고 제가 여러분들한테 타점을 보내드린다고 했던 메리트가 있다는 부분도 아시겠죠? 문자 한 통 보내놓으면 그 뒤로는 제가 여러분들을 구독자로 저장해놓고 이 그룹핑으로 문자를 보냅니다. 다 같이 잘 되자. 저도 10만 가고 싶습니다. 구독자 10만 가고 싶어요. 그 동안에 구독자님들하고 같이 매매하면서 실질적으로 돈까지 벌려드리게 하고 싶습니다. 대신에 여러분들께서는 구독해주시고 문자로 타점까지 받으시면서 나중에 수급대장이라는 채널 대박이다. 구독, 좋아요는 물론이고 공유까지 해주시길 바라는 마음 때문에 TXR 로보틱스도 50%고 도연철강 같은 경우에도 오늘 플러스 70%에서 매도를 했는데 일단 대표적으로 제가 7거래일 만에 140%가 넘는 수익률이 나왔던 DSC 인베스트먼트를 그냥 예를 들어가지고 말씀을 드렸고요. 편한 마음으로 타점 같이 받으시면서 저랑 같이 10만 구독자 가는 길 돈 같이 벌으면서 함께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제 세력주의 조건 1, 2, 3번 다 아시겠죠? 네, 2번 중요하다는 거 체크하시고 여야 상관없이 갈 테마인가 라고 하는 부분들은 지금 기호 1번하고 기호 2번 이재명하고 김문수라고 했을 때 지금 원전 SMR 관련된 내용이 지금 여기서 나왔습니다. 이재명에 관련된 내용이 지금 방금 전에 속보라가 나왔는데 10시 26분 방금 전에 나왔죠. 풍력 선박 풍력 발전이랑 중소저산사 경쟁력 확대라고 나왔으니까 아직 이제 이재명까지는 1번에서는 민주당 정책의 10대 공약이 나오면서 원전이랑 SMR 관련된 내용이 아직 나오진 않았는데 이전에 원전 관계자를 다 모아놓고 미팅을 한번 했었던 이력이 있었기 때문에 그거에 대해서 조금 뭔가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2번 김문수 같은 경우에는 원전을 늘리겠다. 그리고 SMR에 대한 내용도 추가를 했었습니다. 근데 이제 제가 기호 1번에서 왜 원적에 대한 내용이 나올 것 같냐 여야 상관없이 갈 테마라고 추정을 해보는 이유 같은 경우에는 이재명 같은 경우는 지금 1번을 지금 이렇게 있다고 하면 이게 빨간색으로 칠해져 있거든요. 아시죠? 민주당은 파란색입니다. 근데 이게 빨간색을 칠하면서 이제 여야 통합적으로 우리는 이제 보수와 진보가 없다 뭐 이런 식으로 지금 선거 유세 운동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있어가지고 우클릭을 할 거라는 기대감이 있긴 합니다. 근데 이제 정책적인 부분으로 엮이기를 바랬던 게 솔직히 없진 않았는데요. 지금 추세를 봤을 때, 그리고 미국에서도 원전을 늘린다고 했을 때, 그리고 지금 체코 관련된 내용, 그리고 뜬금없었던 프랑스 쪽에서 딴지를 걸어가지고 지금 서명식을 못하게 만들었던 부분. 근데 이제 내용들을 보면은 그냥 제가 봤을 때는 체코 원전 계약은 우리나라가 가져올 것 같아요. 그리고 미국에서 올라간다는 부분도 사실 이제 진출을 한다 그랬을 때 뭐 그렇죠. 정책적으로 만약에 아까 보여드렸던 것처럼 풍력이나 신재생 에너지 쪽을 발전을 한다고 하더라도 우리나라 국내 기업에서 미국이랑 같이 협업을 해가지고 SMR이나 원전을 하는 데 있어서 같이 진출을 한다 그러면 그거를 국가에서 말릴 수가 없죠. 그죠? 기업이 성장을 한다는데 그걸 국가에서 막는 거는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현재로서는 오히려 보수 정당이었던 윤석열이 처음 됐었을 때 그때 원전 좀 올라갔던 거 아시죠? 그때 많이 올라갔었습니다. 뭐 한전 기술로 보면은 여기 2021년 이때가 이제 그때 윤석열 그때잖아요. 근데 이제 이때 올라갔던 거는 기대감이었는데 사실상 크게 우리 그거는 안 됐었죠. 그리고 지금 현재 산수원의 그 계약 기대감으로 임박했다는 내용으로 지금 이렇게 올라가고 있는 상태여가지고 여야 상관없이 갈 수 있는 테마로 추정을 해볼 수 있다, 기대를 해볼 수 있다고 여러분들하고 지금 말을 해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중요한 거는 말씀드렸다시피 우리는 타점을 매도 타점을 가져갈 거를 좀 기대를 해봐야 될 것 같고요. 구독과 좋아요로 BHI 영상 계속 시청해 주시면서 시청하실 때 시간을 투자해 주시는 부분에 대해서 저도 문자로 수급을 위에 번호로 전송해 주신 분들 구독자님들에 한해서 보답하는 마음으로 제 타점을 공유 드립니다. 뭐 BHI 같은 경우에 매도 타점의 중점은 신고가 최대한 비싸게 팔자. 이제 그게 목적입니다. 항상 말씀드리는 제 매도가는 뭐 자주 출몰하는 게 이제 라운드 피겨죠. 000으로 끝나는 거. 34,000이 될 수도 있고 33,000이 될 수도 있고 35,000이 될 수도 있는데 일단 추가적으로 나오는 체력주의 조건 3번인 재료의 형태를 보면서 그리고 그 재료가 쏠 때 그 재료가 노출되는 자리 그런 거 복합적으로 다 판단했을 때 타점을 가져갈 수 있으니까요. 아니 판단할 수 있으니까요. 그런 부분들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다음 영상에서 뵙도록 하고요. 오늘 마무리는 이 정도만 해줘도 괜찮고 만약에 눌린다고 하더라도 이 추세선에 대해서 기억을 하시기 바랍니다. 수급대장이었습니다.